영국에서 끼니를 때우려는 한 여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K푸드가 연일 화제를 이끄는 만큼 한국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표명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제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에밀리 윌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평범한 영국인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갔어요. 특히 등장인물들이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어 보였거든요. 떡볶이, 삼겹살, 김치찌개 같은 음식들이 화면을 가득 채울 때마다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마트를 찾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한국 라면을 사 먹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단연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영국에서 자란 제 입맛에는 조금만 매워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한 입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입안이 불타는 듯한 충격적인 매운맛이었어요. 혀가 얼얼하고 속이 따끔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또 먹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불닭볶음면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매운맛에 중독된 후로는 일주일에 3번은 꼭 먹었어요. 퇴근 후 스트레스가 쌓이면 불닭볶음면을 하나 끓여서 치즈를 올려 먹거나 계란 프라이를 곁들이는 게 저만의 힐링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마다 뭔가 맛이 미묘하게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감기에 걸려서 혀 감각이 둔해진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을 사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면의 질감부터 달랐어요. 원래 불닭볶음면은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 이번에 먹은 제품은 뭔가 퍼진 느낌이었어요. 씹을 때마다 밀가루 맛이 강하게 느껴졌고 심지어 면이 금방 물러졌어요. 소스도 이상했습니다. 불닭볶음면 특유의 깊고 진한 매운맛이 아니라 그냥 맵기만 한 느낌이었어요. 원래의 불닭 소스는 단맛과 감칠맛이 어우러져서 중독적인 맛을 내는데 이번 제품은 단순히 혀를 찌르는 듯한 맵기만 강했어요. 먹을수록 입이 얼얼했지만 원래의 감칠맛이 사라진 듯한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포장지가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불닭 캐릭터는 여전히 있었고 한국어도 쓰여 있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디자인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넘기려다가 우연히 기존에 사놓았던 제품과 비교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패키지의 색감이 기존 제품보다 약간 흐릿했어요. 불닭 캐릭터의 눈 모양도 살짝 다르게 보였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어딘가 조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글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띄어쓰기가 어색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고 글씨체도 기존 제품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그러다 포장지 뒷면을 보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 불닭볶음면은 한국 제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을까? 혹시 한국 본사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병행 수입 제품일까?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인터넷에서 불닭볶음면의 정품 패키지를 검색해 보고 나서야 저는 확실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불닭볶음면 패키지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매한 제품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적혀 있었죠? 설마 가짜 불닭볶음면인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복제되어 유럽에 팔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입해 있던 한국 음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미 중국산 가짜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영국에서 불닭볶음면을 샀는데 포장지가 이상했어. 중국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서 유럽에 판다는 얘기가 있어. 진짜 불닭볶음면보다 맛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제품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원료로 만들어졌다면 어떡하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소비자입니다. 최근에 불닭볶음면을 구매했는데 기존 제품과 맛이 너무 다르고 포장지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된 제품인가요? 아니면 불법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나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혹시 이대로 넘어가 버린다면? 저는 점점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닭볶음면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구매한 불닭볶음면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검색을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단순한 한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불닭볶음면을 샀는데 뭔가 맛이 이상했어요. 중국에서 불법으로 가짜 불닭볶음면을 만들어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사 먹은 것도 가짜였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본사에 직접 문의를 해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사람이 올린 사진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 속 불닭볶음면이 제가 산 것과 똑같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개의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가짜 한국 제품이 유럽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더욱 불안해졌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기사와 분석 자료를 찾아 읽으며 저는 중국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 브랜드의 높은 신뢰도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K푸드, K뷰티, K패션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도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한국산 제품이라면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중국은 가짜 제품을 만들고 한글을 그대로 사용해 마치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빠른 시장 점유였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유통망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정품보다 먼저 가짜 제품을 시장에 풀어버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제품이 먼저 시장을 장악하면 소비자들은 정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미 익숙해진 브랜드를 계속해서 찾게 되고 결국 정품이 들어와도 정품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한 채 가짜 제품을 계속 소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가짜 제품은 정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값싼 원료를 사용하면 정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시장에서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가 많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한국산 제품보다 저렴한 가짜 한국 제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되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단순히 몇몇 업체가 한국 제품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한국 브랜드를 베껴 해외 시장을 장악하려는 계획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짜 불닭볶음면을 유럽에 판매하는 것도 그 전략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저는 가짜 제품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정리한 후
다시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사한 내용까지 상세히 적어 보냈습니다. 가짜 제품의 특징,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과정, 유통망에 대한 정보까지 가능한 모든 걸 포함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한국 본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제품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혹시 구매하신 제품의 사진과 구매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본사에서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제보해 주신 제품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생산한 제품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모방하여 생산한 가짜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유통업체에도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말 가짜였던 것입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만큼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제품이 단순한 불법 복제품이 아니라 한국 본사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유럽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가짜 제품을 구매한 마트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불달볶음면뿐만 아니라 한국산이라고 적힌 다른 제품들까지도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로고가 적힌 스킨케어 제품이 있었는데 뒷면을 보니 제조국이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산 마스크팩처럼 보이는 제품들도 자세히 보니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제품을 구매한 후 집에 돌아와 정품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불달볶음면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제품 전반을 노린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제가 구매한 불달볶음면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을 때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속은 문제가 아니라 이 가짜 제품이 유럽 전역으로 유통되고 있었고 한국 본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한국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였고 만약 이대로 방치된다면 한국 제품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본사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바라면서도 혹시라도 중국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가짜 제품을 제조해 유럽에 유통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의 가짜 제품 문제를 여러 차례 문제 삼았지만 중국은 대부분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가짜 한국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중국 기업이 먼저 등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한국 브랜드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우리가 먼저 중국에서 정식으로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불달볶음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한 유통업체는 가짜 불달볶음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여 제품을 만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중국과 협력하여 불달볶음면을 생산한 적이 없었으며 공식적으로 유럽에 유통된 모든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도 한국 제품을 연구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한국과 중국은 음식 문화가 비슷하니 이런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품과 똑같은 패키지를 사용하고 브랜드 로고와 한글까지 그대로 따라하면서도 자신들이 한국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달볶음면 사건이 해결되는 듯했지만 몇 주 후 저는 런던의 한 슈퍼마켓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클렌징 폼과 마스크팩이 한국 제품인 것처럼 진열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패키지 하단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해 보니 한국 정품과 완전히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가짜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제품을 단순히 일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브랜드 전체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한국 제품을 모방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한국 제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가짜 한국 브랜드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짜 한국 제품을 만들어 유럽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불달볶음면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까지 한국산인 척 판매하고 있어요. 정품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을 올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을 애용하는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저도 한국 화장품을 샀는데 혹시 가짜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정품과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한국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국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글이 적혀 있기만 하면 무조건 한국 제품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패키지에 한글이 적혀 있어도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짜 제품들은 주로 일반 마트나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디자인과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품과 가짜 제품을 비교했을 때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한 후 많은 사람들이 제 글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을 애용하는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가짜 제품을 샀을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저는 이 문제를 한국 언론에도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브랜드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아니라 한국 브랜드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에 제보를 한 후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가짜 한국 제품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저는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는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는 먼저 제가 가짜 불달볶음면을 사게 된 과정과 그 후에 발견한 가짜 한국 화장품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며 가짜 제품과 정품을 비교한 사진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가짜 제품이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달볶음면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조사해보니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까지
가짜 한국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중국 측은 자신들이 한국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협력해 만든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공식적으로 가짜 제품이라고 확인했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유통망은 너무나도 크고 조직적이라서 완전히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비자들 스스로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짜 한국 제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짜 제품을 단속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짜 제품이 계속해서 시장을 장악하면 결국 한국 브랜드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이 문제가 곧 기사로 보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한국 본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가짜 한국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일부 중국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저희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정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발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사랑하는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한류 팬 커뮤니티에서도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제품을 살 때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겠어요. 중국이 한국 브랜드를 이렇게 베끼고 있다니 충격입니다. 소비자로서도 가짜 제품을 거부해야겠어요. 정품 판매처 리스트를 공유해주세요. 공식 판매처에서만 구매할게요. 저는 이 반응을 보면서 소비자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한국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기업의 역할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가짜 제품을 단속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비자들 역시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고 가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국 제품을 사랑하는 소비자로서 정품을 구매하고 가짜 제품이 유통되는 문제를 경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결국 가짜 제품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한국 제품을 구매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하는 브랜드를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모방은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죠. 각종 짝퉁이 난무하는 중국에서 이젠 한국의 제품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계절인 봄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유럽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까지의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약 165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의 방한 관광객 수는 57.1%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한국의 문화, 음식, 역사 등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유럽의 여행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본과 한국 여행을 한 주인공의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과 일본의 여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요르카에 사는 클라우디아라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면 어떤 점이 인상 깊을까요? 저는 최근 일본과 한국을 여행하면서 두 나라를 비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일본이 더 기대됐어요.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고 유튜브에서 도쿄, 오사카, 교토 같은 도시들의 멋진 풍경을 보면서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익숙했어요. BTS와 블랙핑크 덕분에 한국 음악에 관심이 생기긴 했지만 그 외에 한국 문화는 일본만큼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행 일정을 짤 때 일본을 먼저 방문한 후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두 나라 모두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였고 비슷한 점도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본은 처음부터 정돈된 나라라는 인상을 주었어요. 입국 심사는 빠르고 체계적이었고 공항 직원들은 매우 정중했어요. 일본어를 몰라도 충분히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정리된 표지판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전철을 타고 시내로 가는데 승객들이 모두 조용했어요. 전화 통화도 거의 하지 않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신주쿠, 시부야, 아사쿠사 같은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시부야 거리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전통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아사쿠사도 매력적이었어요. 일본 음식도 기대했던 만큼 맛있었고 지하철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운행되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에요. 스페인에서는 낯선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식당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익숙한 문화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한 번은 길을 찾다가 지도를 보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영어로 길을 물어봤는데 몇몇 사람들은 당황한 듯 미소만 짓고 그냥 지나갔어요. 편의점에서도 간단한 질문을 했더니 점원이 사과만 하고 급히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본은 정말 정중한 나라지만 동시에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한 곳이라는 거요. 그리고 저는 점점 외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따뜻한 인간적인 교류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일본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저는 두 번째 목적지인 한국으로 떠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 없이요. 일본과 비슷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랐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의 분위기가 일본과는 다르게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서는데 버스 정류장을 찾지 못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국인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너무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피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 목적지를 말했고 그분은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가줄까요? 라고까지 물어봤어요. 이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 여긴 다르구나.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는 동안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정하구나. 아직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본과의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지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질서정연하고 조용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훨씬 더 생동감이 넘쳤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공항 직원들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무엇보다 낯선 외국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말을 거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환승을 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또 찾고 있던 저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어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려던 찰나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 한국인 남성이 밝은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곤란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일까? 아니면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일까? 아, 내 명동으로 가야 하는데 버스를 어디서 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했어요. 아, 저쪽이에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친절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자연스러웠어요. 조심스럽게 괜찮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한 뒤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본과는 확실히 다르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은 도쿄만큼이나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분위기는 훨씬 더 활기차고 개방적이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고 곳곳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명동으로 향했어요. 명동은 한국의 쇼핑과 K-뷰티의 중심지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디서나 다양한 언어가 들렸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들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언어가 한꺼번에 들리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언어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뒤를 돌아보니 한 한국 여성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영어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방금 스페인어 하신 거 맞나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스페인어 할 줄 알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영어조차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제 모국어로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는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왔어요. 그녀는 반갑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마요르카요? 저는 한국에서 스페인어 전공했어요. 멕시코에서 어학연수도 다녀왔고요. 그 순간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인 영어조차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에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이 외국인에게 보다 열린 사회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명동에서 여러 가게를 둘러보던 중 또 한 번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어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점원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점원이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스페인에서 오셨나요? 깜짝 놀라. 네.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스페인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요. 혹시 몰라서 여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순간 너무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바로 대답했어요. 저는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왔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러 외국어를 배우는 점원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 순간 일본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정중했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느낌이 강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했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 정신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고 예상치 못하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여행을 하며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전통적인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걷고 있으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 거라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지하철을 타고 안구역에서 내려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저는 잠시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사기로 했어요.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한 카페에 들어가 메뉴를 고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려는 순간 문제에 부딪혔어요. 카페에서는 무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터치스크린에 영어 메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키오스크가 있어도 외국어 지원이 부족한 곳이 많았기에 한국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곳에서는 영어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난감한 상황이었죠. 당황하며 화면을 몇 번 눌러보다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계산대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던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다가왔어요. 필요한 메뉴 있으세요?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직원이 먼저 영어로 말을 걸어준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영어로 길을 묻거나 주문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직원이 먼저 영어를 사용하며 저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라떼를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직원은 자연스럽게 키오스크 화면을 조작하며 주문을 도와주었고 저는 무사히 커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외국인을 배려하는 한국의 문화가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커피를 들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저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골목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길이 꽤나 가파르고 이리저리 이어진 작은 골목이 많았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라고 들었지만 길 안내 표지판이 많지 않아서 초행길인 저는 방향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도를 확인하며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어디 가려고 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르신들이 외국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저를 보고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려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아, 저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러 왔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하셨어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저 따라와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천천히 걸으며 한옥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곳이 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지 설명해 주셨죠.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한옥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길을 잘 찾았어요. 할머니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즐겁게 구경하고 가요. 한국 좋아요?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이 정말 좋아요. 여행을 하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거리의 깨끗함과 정돈된 분위기에 감탄했지만
어디서든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영어로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피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고, 가게 직원이 외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배려해 주었으며, 길을 잃었을 때도 따뜻한 마음으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돌아본 후 저는 한옥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전통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한국보다 일본을 더 기대했던 걸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나라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숙소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서 기분 좋은 공기가 느껴졌어요. 출국을 앞두고 여행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놀라움을 안겨준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방문했던 곳이었지만 여행을 하면서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본이 더 기대됐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과 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을 동경하게 되었고, 여행을 계획할 때도 일본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지금, 제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발전된 도시와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중교통도 편리했고, 음식도 맛있었죠.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차이를 느꼈던 부분은 사람들과의 거리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길을 헤매고 있어도, 질문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지나가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길을 안내해 준 사람, 버스를 기다리던 저에게 먼저 도움을 주겠다고 한 사람, 북촌 한옥마을에서 길을 잃었을 때 먼저 다가와 길을 안내해 준 할머니까지,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어요. 일본이 정중한 태도를 중요시한다면 한국은 정이 넘치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 난감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했고, 심지어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명동의 가게 점원이 스페인어로 인사했던 일, 카페 직원이 먼저 영어로 도와주겠다고 했던 순간, 관광지에서 만난 한국인이 스페인어를 배운 이유를 이야기했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한국이 외국인 친화적인 나라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그 이상의 교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과 보다 쉽게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좋아요? 라고 물으며 웃던 할머니,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인사하며 떠난 공항 직원,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며 먼저 다가온 거리의 사람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단순히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며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들까지.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의미로 남았어요. 일본과 한국 중 어디를 더 추천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을 선택할 거예요. 마요르카에서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번에는 여행자가 아닌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다음에 다시 만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관광객이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는 일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